아침에 갑자기 또 황당한 기사, 뭐 황당하다기보다는 뭐 예상은 했지만 기사가 나왔죠.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인상이라는 기사가 좀 나왔습니다. 방금 전에 나왔던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잠깐 신문기사를 한번 보면서 일단 얘기를 해볼까 해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행 기준금리 2.5%로 인상했다. 자, 그 다음에 성장률을 2.6%로 낮추고 물가를 5.2%로 상향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이고, 큰일 났다. 금리가 또 올라가는구나. 자, 이런 부분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근본적인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금통위가 지난 4, 5, 7월에 이어서 8월까지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인상했다. 첫 4개월 연속. 이게 사람들 심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상 첫 역대 최고 뭐 이런 거 얘기 나오면 상당히 좀 부담스럽거나 대단한 거야? 또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쉽겠죠. 자, 뭐 이렇게 금리가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한번 볼게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5월 달에 2.7%에서 8월 달에 2.6%, 즉 다시 말하면 금리 인상했으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물가 전망치도 4.5에서 5.15. 지금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제 최대한 낮춰보겠다. 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밑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6%로 0.1포인트 낮췄다. 이런 내용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은 5.2%로 0.7% 대폭 상향 조정했다. 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최은혜님, 거래량은 언제 활성될까요? 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일단 먼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그리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제가 어줍지 않게 뭐 경제학자분들도 계시고 뭐 다른 분들도 계신 상태에서 제가 너무 아는 체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알고 넘어가야 되겠죠. 일단은 한국은행의 기본 목표 자체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물가 안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경제 성장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을 통해서 정부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은 경제 성장보다는 물가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을 잡는데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물가 상승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는데 문제는 물가 상승을 하게 되면 경제 성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2.6포인트로 0.1포인트 낮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그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는 한국은행 목표 자체가 물가 안정이니까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될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금리 인상이 당분간 좀 더 이어질 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이런 부분을 얘기하기 이전에 원래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목표 자체가 물가 상승과 그 다음에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조율을 하느냐 문제가 그 두 가지가 가장 한국은행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물가 상승을 잡겠다는 게 목표다. 당연히 그러니 금리가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요. 아까 보셨던 0.1포인트가 하락했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해서 물가 인상을 올리게 되겠지만 이 올리는 폭이 결국 경제 성장률을 잡아먹게 되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률을 잡아먹는다는 얘기는 바꿔 말하면 경기 침체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런데 한국은행의 목표 자체가 결국 무엇이었냐?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었죠. 그러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금리 인상은 당분간 계속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 앞에도 말씀드렸죠. 그 다음 하지만 금리 인상폭은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봐야 되고요. 왜냐면은 물가가 상승이 계속되면은 갑자기 빅스텝이라서 급격히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올리면서 심리를 좀 위축시키고 또 물가 상승을 잡으려고 하는 목적이 있겠죠. 물론 대외적인 변수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지만 결국 대외적인 변수로 미국이 금리가 엄청나게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크게 갉아먹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 부분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래서 저는 이번에 0.25포인트 상승한 것은
빅스텝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셨는데 두려워하실 거 없다. 지금 이미 정부,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고려하고 접근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으로 봤었을 때는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내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금 답답하고 하는 부분이지만 그 앞선 경제 상황이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렇게 차근히 흘러가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아까 좀 전에 거래량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일단 금리 인상 부분이 생각보다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으로 가지 않을 것이 보여집니다. 좀 보여지고도 있고 이번에도 그래서 0.25포인트만 올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소폭이나마 그 물가를 막기 위해서, 상승을 막기 위해서 금리가 소폭으로 조금씩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기간을 좀 어느 정도 두고 난 다음에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경기 침체가 조금 더 눈에 띄게 나타난다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거나 더 시간이 금리 인상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질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에 익숙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로운 투자 대상 또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또는 집을 구매하거나 이러면서 거래량이 움직이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오늘의 금리 인상 자체는 예상했던 부분이다. 그리고 당연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을 바로 몇 개월 동안 봤던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연속성이다 라고 하는 너무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마시고요. 그런 면만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제 성장률, 그러니까 경기 침체 가능성 여부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그것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하는 어떤 요인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